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일격술의 도함입니다. 이번 시간은 몇 분들이 공부하신 몇 분들이 처음에 첫걸음을 잘 못 떼시는 것 같아요. 질문한 내용이나 기타 등 여러 가지를 보면 첫걸음을 떼야 되는데 첫걸음을 못 떼서 그 첫걸음을 떼는 방법, 그 다음에 그것이 지고 있는 키, 식신상관 말씀드렸죠. 식신상관을 갖는 의미죠.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6기를 어차피 이제 바로 드렸으니까 조금 더 진일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선 기초적인 부분 아시잖아요. 1번 라인이죠. 지장간하고 절절한 부분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앞장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거는 익혀놔야 됩니다. 12개 지지의 지장간하고 절처는 그 앞에 좀 명시한 대로 암기를 하면 금방 돼요. 근데 암기를 할 때 12개 지지표에 그거 뭡니까? 지지표에다가 임묘진 사오미 신유 해축을 생각해 놓고 거기다 대입을 해서 암기를 하면 금방 외워진다는 거죠. 절처도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절처 부분하고 지장간 부분만 명확히 이제 외워진다거나, 그죠? 암기가 돼서 띄울 정도. 그러니까 그냥 진 그러면 착 올라와야 돼요. 지장간하고 절처가. 근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굉장히 쉬운 부분이죠. 우리가 기억력 디귿을 모른다면 가나다를 모르잖아요. 그죠? 한글을 마찬가지다. 그런 관계에서 일간 기준을 해서 이제 풀어나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부터 그걸 외우고 나서 다음 단계가 좀 힘드신가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자, 예를 들자는 거죠. 이 관인비식제라는 육친관계를 공부하실 때 이 부분을 확실하게 알으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요렇게 이제, 네 군데가 있죠. 이게 이제, 이빨 빠진 피자판이라고 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가 갑과 을이 곰이니까, 여기는 병화가 정화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무토, 기토, 여기는 경금이, 신금이 이렇게 이제 있고, 여기 임수, 개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도표가 요렇게 상생도표죠. 요렇게는 이 상생도표가 머릿속에 탁 박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간을 보는 순간에, 자 보시죠. 예를 들어서 이제 진달에 이렇게 신금이다, 신사일주다,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럼 요 신금 일간하고 월지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신금 일간 입장이라는 것이 여기에 와 있단 말이에요. 가을에. 그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월제 지장간을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서 을 개무라는 게 이제 형성이 되죠. 이게 이제 1번 라인 형성이 되고 2번 라인에 병하고 모투가 올라왔다. 이렇게 2번 라인이 형성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나눠 놓고, 그러면 요 1번하고 2번이 그냥 아까 설명드린 대로 내가 저 편에 있는 걸 끌어오는 게 아니고 눈으로 딱 익혀갖고 머릿속에서 진 그래 멀게 뭐 병무 이렇게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입에서 구구단처럼 붙는데 글자도 이미지도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준점이 신금이에요. 이거를 저희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처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이거부터 하는데, 그죠? 그러면 이 신금 입장이 지금 현재 여기서 신금이 여기 있으니까 요렇게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입장을 가을로 딱 생각이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이게 엄마고 자식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할머니고, 요 손자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인과 식이라는 부분 세팅이 탁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순간에 바로 여기가 일간이 여기 금이요, 금왕제로 와 있는 거잖아요. 신금이니까,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바로 뭘부터 찾느냐? 식신상관부터 찾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주가 경험이 됐든 경우가 됐든, 그죠? 만약에 임수일간이다, 개수일간이다 그러면 바로 이걸 찾아야 되는 거죠. 어디서 찾냐? 1번과 2번 라인에서 찾는 겁니다. 1번과 2번 라인, 그죠? 만약에 정화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럼 바로 무토. 밑에가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식신상관부터 찾아야 되는 거예요. 식신상관부터.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인을 먼저 찾고 엄마를 먼저 찾고 자식을 찾아도 되긴 돼요. 그런데 통변에서 엉켜요. 자, 이유가 뭘까요? 이 식신상관이 앞장에서 많은 설명을 드렸지만 식신상관이 그 사람의 사주 분석 또는 인생에 있어서 큰 갈림길에가 갈라지는 곳이 식신상관이 쥐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식신상관이라는 부분이, 그죠? 자식이라는 부분이 여기에서 찾았을 때 이 짝은 이렇게 나눴을 때 여기는 천성이라고 그랬죠? 그죠? 여기는 개성, 후천성, 후천적. 그죠? 그 다음에 또 개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월지에서 타고난 이 월지 시장간이 이 인자들은 내가 선천적으로 내 의지하는 관계없이 타고난 거예요. 이미 몸에 유전의 인자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에서는 분명하게 이 식신이라는 부분이 식신이 형성이 되어 있지만 이 신금 입장에서, 그죠? 임수 개수를 찾았을 때 여기 있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얼른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엄마는 토라는 게 형성이 되죠. 1번 라인은 용신은 여기서 찾아야 되니까 인성 용신이긴 합니다만 식상을 먼저, 그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개념을 어떻게 잡으시냐면 인성은 일간 기준, 일간이죠. 인성은 모자예요. 모자, 머리. 그 다음에 식상은 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모자를 쓰고 어떻게 움직이냐,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여러 번 설명을 들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식상을 먼저 잡아놔야 그 사람 인생살이의 길목이 첫 번째 갈림길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천성이면서 그 사람의 적성이라는 거죠. 이 적성을 모르고는 상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자, 한번 좀 더 설명드릴게요. 식신이니까 이 사람은 태어날 때 뭐를 해요? 식신적인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상관은 언변 능력, 관리 능력, 서비스, 예체능 쪽에 가 있다. 그죠?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머리하고 입, 언변 실력, 그 다음에 관리 능력이 발달을 한다. 서비스 쪽. 몸 움직여, 손발보다. 그러니까 식신상관을 딱 나누면 상관은 언변 실력이 늘고 식신은 손발 능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손을 만지고 그리고 막 고치고 막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보다 행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면 땀이 나죠. 그러니까 내가 움직여서 땀 흘리는 직업적으로 흐른다. 그런데 상관은 어떻게 되죠? 손발을 움직이는 것보다 말로, 관리로, 서비스로 상담한테 예체능, 노래, 그 다음에 강습, 강의, 지식 있는 거를 써먹는 거. 첫 번째부터 이것이 갈림길이라는 거. 첫 번째 갈림길. 그러니까 타고났을 때 식신이 우선적으로 잡혀야 이 갈림길에서 내가 세상 살면서 식신을 살 것이냐 상관을 살 거냐가 1차로 표시가 나야지, 결정이 돼야지 그 사람의 사주를 분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틀려버리면 설사 식신의 손발 기술이 발달하는 사람이 상관 쪽으로 가서 영업직을 한다거나 강의직을 한다거나 이쪽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어떻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가서는 결국은 어렵고 힘들어서 실패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겠죠. 근데 언변 실력, 관리 서비스 능력, 예체능 능력이 탁월한, 처세술 뛰어난 이런 사람이 가서 기술자라고 해서 기계 고치라고 그러고 자동차 고치라고 그러면 처음엔 그냥 마지못해 갈 수도 있지만 나중에 결국에는 실패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이 부분에서 나머지 모든 것이 그 사주에 맞춰서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월지에서 이 1번 라인, 타고난 1번 라인과 2번 라인이, 여기 인묘는 또 이제 뭐 인묘는 따르죠. 인묘는 이제 지금 처음에 분석할 때 이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만 일단 분석을 하고 들어가자. 그러니까 식신이니까 어떻게 돼요? 기술직, 손발이 발동을 했고, 그죠? 손과 발 기술, 능력으로, 손기술, 발기술로 벌어먹는 직업 따오면서 일해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자, 그러니까 월지에서 식신을 가진 사람이 이 인성이 정인이 됐든 편인이 됐든 머리끈이 됐든 기죠. 무인성이 되거나. 식신인 사람은 내가 손발로 움직이니까 공부할 때 어떻게 해요? 손발로 공부하기 위한, 벌어먹기 위한 공부를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문 기술직 쪽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기계를 만지고 다루고, 그죠? 그 다음에 뭘 고치려고 그러고. 근데 이런 사람이 공부를 어떻게 영업직 막 이런 거 하겠어요? 어렵죠? 식신을 갖고 있는데 말하는 거는 좀 딸리죠,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말 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상관은 그 달변가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을 식신을 가진 사람인데 기술을 갖고 있고 이런 사람이 상관을 쫓아갈 수 있느냐? 못 쫓아가요. 그러니까 영업직, 강사직, 강의직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기술직 가서 너 뭐 배워라, 뭐 배워라, 기술 뭐 배워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기술을 배우는데 또 탁월한 이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식신은 낯을 가려서 처음에는 쉽지는 않겠지만 가면 갈수록 하면 할수록 잘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당구를 보자는 거죠. 당구는 말로 하나예요, 손으로 하나예요? 손으로 하죠. 그러니까 당구 초보자가 처음부터 들어가서 당구장에 들어가서 큐대를 잡았을 때 말로 떠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상관을 가진 사람은 큐대를 갖고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금방 배울 수도 있겠지만 오래 못 가죠. 그렇지만 식신은 계속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나중에는 프로까지 가는 선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쓰는 직업이냐 손발을 쓰는 직업이냐, 원래 손은 이래야 되는데 발도 포함되니까 그냥 손발을 합니다. 근데 말로 언변을 하고 관리 서비스 능력 달변가, 그죠? 그 다음 수단 좋고 저서술 좋고 임기응변 좋고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강의직, 그 다음에 영업직, 예체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다 이거죠. 가서 버틸 수 있나요? 못 버텨요. 어렵습니다. 식신 가지고는. 왜? 일단 낯선 사람 앞에 가면 잘 아는 사람한테 말은 잘하는데 낯선 사람 막 처음에 말 트는 데부터 어려워요. 식신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신 가진 사람은 인성 여기 정인이 있는데 이 정인의 사용을 어떻게 할까요? 정인 사용이. 식신을 쓰기 위한 공부를 할까요? 아니면 영업직을 하기 위한 공부를 할까요? 식신을 쓰기 위한 공부를 선택하게 돼 있죠. 그것이 이 인성 모자를 여기 쓰게 되는 식신 상관에 따라서 그 공부하는 전공 과목이 바뀌고 하고 싶은 일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내가 기술직, 말보다는 기술직이니까 책을 보고 노력해서 뭘 고치는 걸 머릿속에 집어넣는 걸 잘하는데 떠들기 위한 공부는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냥 말 수단으로, 그죠? 언변 능력, 수단 능력으로 다 벌어먹는 사람이 가서 기술 배우라고 그러면 집중이 되겠습니까? 하기 싫은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식신 상관의 월지에서 결정이 첫 단추예요. 첫 단추. 그러니까 일간기준 월지 지장관과 절처에서 일간기준 신금이니까 자식을 우선 찾아서 월지에서 식신상관 구분 지어주는 게 이게 최초 1차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사주 분석 자체가 잘못돼요. 자, 학생 시절에 공부도 그러할진데 사회에 나가서 업무에 종사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돌아다니면서 영업직이나 강의직, 선생님 이런 걸 해야 될 사람이 철궁소에 가서 망치질하면 되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오래 못 가요. 왜? 체력이 딸려요. 언변은 늘었지만 손발의 감각은 줄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기술 이런 것이 발기술이 적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건 어려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마찬가지라 이거. 내가 기술직 한직에서 오래 서도 계속 기술을 해야 할 사람이 너 가서 떠드는 직업 가서 공부해라 그랬단 말이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공부해서 떠드는 직업이죠. 너는 선생해. 너는 가서 변호사 해. 그죠? 너는 영업직인데 이거 파트로 가. 그죠? 야, 가서 저 프로젝트에서 강의 좀 해. 되겠습니까? 어렵다는 얘기예요. 벌써 두근두근부터 말부터 꼬이기 시작하죠. 자,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상관 가지신 분들은 혀가 다른 사람보다 5mm 길어요. 이렇게 쭉 내밀어 보면 딱 표시 납니다. 식신은 혀가 5mm가 작겠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상관 가진 사람들은 노래방 가보면 탁 알아요, 벌써. 빠른 노래 랩이 혀가 따라가요. 발음을 탁탁탁 찍어가면서. 빠른 노래 랩을 발음을 정확하면서 굉장히 잘해요. 근데 식신은 이게 빠르게 가면은 혀가 못 쫓아가요. 그래서 감정자가 느릿느릿 으아 이런 노래는 잘해요. 근데 빠른 랩을 저도 못해요. 이 식신인 사람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게 이거는 단편적인 거고 그 외에 직업 또한 이 사람이 상관적인 걸 갖고 있다고 그러면 그런 쪽에 가서 내가 몸으로 하는 것보다 뭐 비상한 머리를 쓰고 비상한 재주를 부리고 비상한 능력을 펴보이는 직업이라면 땡큐죠. 그런데 상관 가진 사람 보고 가서 야 너 자동차 정비해. 택도 없습니다. 근데 식신상관 가진 사람 보고 야 이것도 가서 이것도 팔어 갖고 와. 영업직 내보내. 상담직 내보내. 택도 없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업 또한 마찬가지고 나중에 직업 전환을 할 경우도 마찬가지죠. 직업 전환. 그러니까 그 사람 인생 초반부터 뭐가 강해야 되냐? 식신상황이 정확하게 명확히 구분이 돼야 공부 또한 식신을 위한 공부 또한 상관을 위한 공부가 되겠죠. 거기다 한 가지 더 있죠. 이 식신상관이 관성을 잡을 때 이 관이라는 건 일거리예요. 왜? 나한테 주어진 중압감, 압박감이라고 앞장에서 많이 설명드리죠. 그러면 여기에서 살이라는 개념과 관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럼 살이라는 개념이 힘들고 어려운 일, 다른 사람의 곤란한 걸 해결해 주면서 하기 싫은 일도 하면서 이렇게 그 직업을 택해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살에 대한 부분이고 관은 일반 내근직, 그 다음에 사무직, 그죠? 행정직 이런 쪽으로 빠진다는 거죠. 관성은. 근데 상관으로 살을 잡는 것과 식신으로 살을 잡는 거는 차원이 틀리죠. 왜? 식신은 내가 가서 실제로 가서 몸 땜해서 탁 잡으려는 거예요. 자, 호랑이를 일례로 설명드린다면 호랑이는 내가 못 잡으면 호랑이가 나 잡혀먹기잖아요. 이게 살적인 일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 죽고 산 문제에 관계된 일, 피보는 직업, 기타 등등 그렇죠. 거기에 대표적인 게 법조계, 의료계, 그죠? 교육계, 금융계, 그죠? 군인, 경찰, 종교계 이렇게 나눠지죠. 여클래스가 되는데 왜 그런 모든 직업들은 분류가 뭐 다양은 하겠지만 그 계열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를 하죠? 진짜 힘들거나 사람들을 죽이고 살리는 문제하고 직접 연관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물론 보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은 또 한 단계 아래죠. 내가 실제로 현장에 뛰어드는 거니까. 군인 경찰도 나라를 위해서 내가 뛰어드는 거잖아요. 그죠? 법조계 마찬가지고, 의료계 마찬가지고, 그죠? 교육계도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깨느냐 안 깨느냐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교육처럼 힘든 게 또 어디 있습니까? 그게 금융계, 돈 문제로 죽고 사는 문제, 종교제, 멘탈 문제죠. 정신적인 세계는.
지배를 하니까. 그런 계통이 있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람을, 자, 상관이 갖고 차고 살을 잡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말, 수단, 능력, 관리 능력, 수업 능력 이런 쪽으로 해서 그걸 언변으로 보통 해결을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호랑이를 만났는데 호랑이를 잡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 주거나 호랑이를 잡기 위한 그 모든 것을 행위를 하면서 저걸 잡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어떤 이렇게 차원이 되는 거죠. 이걸 상관 가살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식신은 식신제살이라고 하잖아요. 식신제살은 호랑이를 딱 만나면 총 갖고 딱 쏴 죽여버려요. 호랑이를 없애버려. 그러니까 식신제살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딱 보면 그것만 딱 해결을 딱 한다는 얘기고, 상관은 그 어려운 것을 사람들한테 통보를 하고 어떻게 하자 막 이렇게 이끌어나가서 그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이렇게 수단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가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상관, 가살, 식신제살. 그러니까 이 모든 인성과 직업에 대한 하는 일들은 뭐에 따라 결정이 되죠? 바로 이 식신상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마디가 어떻게 가야 돼요? 많은 분들이 몇 번 전화 주셔갖고 말이죠. 어려워요. 막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첫 단추는 일간기준 식신상관을 먼저 찾아서, 식신은 쥐고 있느냐, 갖고 태어났느냐예요. 여긴 천성이기 때문에 상관을 가지고 태어났느냐를 우선적으로 1차로 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마디가 상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참, 수단 좋고, 머리 좋고, 말 수 없이 언변 실력이 타고났구만. 그죠? 그 다음에 순간순간 대통령이 뛰어. 그러니까 처세술이 뛰어난 거죠. 그 다음에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어떤 아이템도 갖고 있는 거, 머릿속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런 좋은 재주를 갖고 벌어먹는 팔자야가 첫 단추라는 거죠. 그렇겠죠. 식신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식신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은 식신이라는 건 밀어붙이는 힘이잖아요. 끌고 가는 거, 그죠? 밀어붙이는 힘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주장이 강하고, 참, 고집도 한 고집하고, 하나 보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힘도 있고, 지구력도 있고, 끼죠? 그 다음에 하던 일 말고 잔재주를 안 부리죠. 그냥 외길 인생에 다 가죠. 이 식신 가진 사람들 그런 특징을 가졌어요. 참, 그래서 한 가지로 잡으면 될 때까지 밀어붙이는 인내심과 끈기가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식신을 가진 사람들 취미가 나중엔 결국 직업이 되는 경우, 안 되면 될 때까지 밀어붙이니까. 이 끈기 하나. 그래서 전문 기술직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식신. 근데 식자가 밥식자잖아요. 그러니까 전문 기술이나 먹거리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 계열이에요. 너무 광범위한 것 같지만 그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1차로 주어진 다음에 뭐예요? 그런데 정인을 착용하냐 편인을 착용하냐가 그것 또한 식신을 위한 정인이냐 편인이냐로 갈라지겠죠. 또한 상관을 찾다면 상관을 위한 식신 편인이냐 정인이냐로 갈라질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내 주특기가 언변인데 언변을 하기 위한 공부를 하겠습니까? 가서 기계를 고치는 공부를 하겠습니까? 언변을 위한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또한 내가 기술을 식신을 가졌어요. 식신을 가진 사람이 영업직에 관계된 공부를 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기술직, 행정, 이과 계열, 기술직에 공부를 하겠습니까? 내가 많은 적성을 알고 나면 거기에 대한 관계된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나하고는 안 맞는데 공부가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이걸 부모님들이 알면 학생 공부 가르치지만 이거를 본인들이 알면 직업 선택에도 할만하다 안 하다가 표시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월지에서 식신상관을 결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첫 단추. 그 다음에 인성 공부를 하고 이죠. 인성을 어떤 공부를 하겠다. 정인, 집중력을 요구하느냐. 편인, 내 편한 방식대로 공부를 해서 반스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할 것이냐. 또 지금 하는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 살 잡는 직업이냐, 관 잡으면 직업인데. 그 다음 내가 언변 실력으로 살을 잡을 거냐, 호랑이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냐. 그죠? 법조계 변호사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기술로 내가 사회를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냐. 이런 거죠. 자,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은 칼집이잖아요. 손으로 하는 거잖아요. 식신이 있어야 잘하죠. 근데 변호사는 상관이 있어야 잘할 거 아닙니까? 학교 선생님, 학원 강사, 이런 분들, 이게 있어야 잘하죠. 그래야지 학생들한테 잘 알게 설명할 거 아닙니까? 그게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식신상관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나머지 부분들에서 얘기할 때 OX가 결정이 안 된다는 거. 그죠? 식신을 가진 학생이 의과 간다고 그래요. 굿. 그죠? 식신. 근데 교수 되기는 어려워. 이렇게 되죠. 왜? 언변이 안 타고났으니까. 근데 상관 가진 사람이, 그죠? 변호사 굿. 근데 상관 가진 사람이 의사 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손재주가 없고 말로만 이렇게 강의만 하니까 그것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직은 기술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참 힘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식신을 가진 분들 같은 의사가 됐다. 식신 가진 분들은 집도의죠. 전문 집도의. 그죠? 근데 식상이 같이 가진 사람은 전문 집도의도 하면서 교수직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이 상관만 있는 사람, 뭐 변호사라면 잘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이 딱 되는 것이, 그래서 앞장에서도 영상에서 올려드렸지만 식신이 사주를 풀어가는 모든 맥점을 쥐고 있다. 왜? 내한테 맞는 거, 식신상관에 의해서 인도 결정이 될 거고 관도 결정이 될 거고요. 기족관도 제도 결정이 되고 식상도 결정이 되는 거예요. 식상 때문에. 이 식상을 구분하지 못하면 나머지는 진짜 어렵게 돼요. 그 식상을 월지 1번 라인에서, 그죠? 2번 라인에서 찾아야 돼요. 그렇지만 1번 라인만 용신만 가능하니 1번 라인 인성이 있으면 인성이 용신일 거죠. 이 용신이 인성이 배제됐을 경우 이 식상이 용신이라는 거죠. 그럼 용신이 정해지면 상신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을 설명한 것이 우리 6기의 첫 단추가 된다는 거죠. 이제 좀 많은 분들 의미 좀 풀렸습니까? 전화 주신 분들. 풀렸으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1차례 일간이 뭐다, 갑이다, 을이다, 또는 병이다, 정이다, 무토나 기토냐, 경금이냐, 신금이냐, 임수냐, 계수냐에 따라서 그 식상에 의해서 월지에서 첫 번째 그 사람이 활동 방법, 발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움직이느냐, 어떻게 내가 능력을 어떻게 펼칠 것이냐가 1차로 식신이나 상관으로 결정된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결정이 돼서 정리가 돼서 나머지 부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분석이 돼야 올바른 점수하고 올바른 분석이 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식신을 쓰는 사람이 영업직 가서 뭐 리더를 하고 관리직 총괄 뭐 이런 거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식신을 쓰는 사람이. 그러니까 총괄 계획서 막 뭐 이런 데 가 있으면 될까요? 안 돼요. 상관을 갖고 내가 관리 서비스 능력을 발달을 해야, 그러니까 뭐 계획본부, 뭐 계획본부장인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회사를 가면.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식신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상관을 가져야 컨트롤하고 늘려가고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식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뭐는 되죠? 기능장은 되죠. 기능장. 그 기술은 최고. 자동차 기능장 아무개씨, 한옥지는 기능장 누구 거예요. 이 사람은 식신의 클라이막스잖아요. 그죠? 그러면 상관에 주어졌을 때는 상관은 관리 능력이죠. 총괄 본부, 총괄 매니저, 이거 가능하죠. 그렇지만 총괄 기술부 총괄리는 안 된다는 거죠. 왜? 내가 관리를 해야 이런 걸 잘하니까. 그러니까 식신을 가진 사람이 총대장에서 무슨 뭐 영업직의 대장, 영업부장, 영업 뭐 이런 걸 한다 그러면 되겠어요? 어려운 얘기죠. 그죠? 상관 가진 사람이 그런 건 해야 되는 게 총괄하고 총괄 리더를 하고 탁 가면서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직업 잔치에서 그 직업을 택했을 때 지금 비신하고 있게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대 30대 돼서 직업을 선택할 때도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학생 때부터 공부할 때도 이 부분이 얼마나 필요로 하고 하겠습니까? 직업도 마찬가지죠. 또한 각종 오너 되시는 분들이 인재를 등용할 때도 이 부분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겠죠? 내가 이 직원을 뽑을 때 어떤 필요한 직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도 여기서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이 식상의 모든 사주를 풀어가는 첫 번째 갈래길에서 신의 상관이 핵심, 이것이 우리 육기 역술에서 풀어가는 첫 단추가 월지에서 식상을 찾는 거라 이 말씀이죠. 물론 지장간하고 절자하고 1번 라인, 2번 라인, 그 다음에 임묘, 그 다음에 일지 3번 라인까지 우리가 그냥 기초 암기하듯이 알도 둬야 된다. 근데 그 암기하기 쉽게 앞장에 설명해 놨습니다. 그거는 된 다음에 일간기준 관인비시제 육친관계가 돌아가야 답이 나오는 거죠. 이걸 머릿속에 있으면 여기 들어와 재죠. 목이 들어왔어. 그러면 화는 뭐예요? 관살이죠. 여기 인이죠. 식이죠. 이 도표가 이게 이빨 빠진 피자입니다. 딱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외워야 돼요? 안 외워도 돼요. 가을이구나. 봄에 들어와서 제저 목이니까 여기는 관이고 여기는 뭐예요? 식이고 인이고. 그냥 글자 딱 보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읽어지죠. 육친관계가. 바로 요 점이 중요한 부분이다. 이게 빠져버리면 여기에 이 많은 글자가 막 왔다 갔다 혼장돼서 아무것도 눈에 안 보입니다. 이제 어떤 기본 패턴에서 요 첫 단추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으니까 아마 다 아하 이러실 거예요. 그러죠? 아마 그래서 이번 시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조금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저희 육개육설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성원 좀 보내주시면, 그죠? 좋아요, 구독 좀 해주시고, 힘드시더라도 요거 지장간하고 절차만 어떻게 앞에 다 설명해 놨으니까 숙지하신 다음에 사주를 보시면 내 사주 내가 보고 뭐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탁탁 보면 착착 보이는 거니까, 그러죠? 아무튼 많은 이렇게 좀 발전되시기를 빌면서 자 오늘은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